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존 수영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와, 벌써 생존 수영 교육을 배운 지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계절은 겨울이 되었고, 곧 2021년이 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이제 여러분도 한 살을 더 먹네요. 선생님도 한 살을 더 먹고, 아무튼 우리 생존 수영 교육 마지막 수업 재미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꽉꽉 담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체온 유지 방법 알기. 이거 우리 학교에 나와서 생존맨 영상 봤을 때 했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혼자 있을 때 체온 유지는 어떻게 할까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겨드랑이와 다리를 최대한 모으고 구명조끼를 손으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몸을 움츠려서 내 몸의 부위 이런 겨드랑이나 다리 접히는 무릎 뒤쪽 이런 데가 다 접혀서 내 몸끼리 최대한 닿게 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내 몸끼리 접는 것처럼 친구랑 이렇게 팔짱을 껴고 이거는 밀착시켜가지고 체온을 서로 주고받아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똑같이 무릎을 꽉 접어서 움츠리고 있으면 됩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 체온 유지 방법 영상으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영상 보시죠. 자, 이번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이동하는 걸 해볼 거예요. 앞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뒤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자, 앞으로 이동하기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보세요. 스톱! 일어나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뒤로 누워서 이동할 때는 머리를 완전히 뒤로 넘기지 말고 세워서 내가 이동하는 반대쪽을 보면서 이동할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앞뒤로 이동할 때는 양손으로 구명조끼의 목 부분을 잡고 고개를 든 상태로 발차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오랫동안 물에 떠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여기 목 부분을 최대한 당겨주고, 그 다음 겨드랑이 부분도 모아주고, 또 그 다음 사타구니 다리 아래 부분까지 최대한 내 몸을 공처럼 웅그러뜨려 주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친구랑 한번 제가, 자, 목은 어떻게 최대한 당겨서, 잘했어요. 다른 친구 머리, 목, 겨드랑이는 체온 손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 체온의 손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물에 젖으면 체온이 떨어지므로 머리가 최대한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여러 명 더 있다면 어떻게? 옆을 잡아서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땐 팔을 걸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서 체온을 나누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열 손실이 많은 머리, 목, 겨드랑이는 최대한 웅크려서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서로 팔을 걸어 밀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영상도 보셨으니까 체온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119 신고 방법 알기. 이건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119 신고를 할 때는 먼저 119 눌러서 전화를 걸고 사고 장소 그리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줘야 되고 현재 위치, 뭐 사고 장소랑 똑같겠죠?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주위의 상황이 어떤지도 말해주고 목격자의 연락처, 내 전화번호나 이게 우리가 안전교육 할 때는 집 주소를 알려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수영장이나 바다나 계곡 이런 사고 장소니까 장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119에 전화하면 구조대원님이 다 우리한테 물어봐 주실 거야. 차근차근.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침착하게 대답 잘 하면 돼요. 너무 떨지 않고 위급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물어보는 대로 잘 답하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전화를 끊는다, 끊지 않는다, 끊지 않고 기다린다. 근데 생존 수영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물에 빠진 사람의 상황. 지금 이 파란 애가 빠졌다. 지금 빠졌는데 아직 정신은 있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구조 도구 알아보기. 구조 도구는 이렇게 5가지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구명환, 튜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명환. 우리 배에 보면 이렇게 옆에 주황 색깔 튜브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물놀이 하는 튜브랑은 좀 다르게 단단하게 생겼죠. 그걸 구명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입는 방법 배웠던 구명조끼가 있고요. 라이프가드들, 우리 바닷가에서 안전요원들 있죠?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레스큐 튜브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던져주거나 아니면 익수자들 잡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던짐줄, 구명줄, 이거는 줄인데요. 로프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것도 역시 물에 빠진 분들을 줄로 이렇게 구조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레스큐캔. 레스큐캔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튜브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좀 단단한 튜브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것도 역시 레스큐 튜브랑 비슷하게 라이프 가드 분들이 갖고 다니는 구명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 구조 도구들도 있어요. 저 아까 나왔던 전문 구조 장비들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배에 있는 안전장치거나 아니면 라이프 가드들, 안전 요원들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린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거를 응용해서 구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물에 젖지 않고 부력, 물에 뜨는, 부력이 물에 뜨는 걸 말하거든요. 부력이 있는 생활용품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물병은 물에 뜨죠. 그리고 과자봉지 안에 빵빵하게 채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자봉지 둥둥 물에 뜨죠. 그리고 공에도 공기를 채워놨잖아. 그래서 물에 뜨죠. 그리고 저 아이스박스도 뚜껑을 꽉 닫으면 물에 떠요.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이런 것들 다 있죠. 주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구조를 할 때 이런 거를 던져주거나 끈에다가 묶어서 던져주고 당기면 구조를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조 도구는 생활 속에서 찾기 쉬운 구조 도구에 줄을 묶어서 던져준다. 그러면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긴급 구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영상 보시죠. 오늘은 사람이 물에
물에 빠졌을 때 맨몸으로 구조하는 방법과 도구를 이용한 구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남을 구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또가 있어요. 누군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전 확보가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누군가 가까이 빠져 있을 수 있는 내 안전을 위해선 난간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난 상태로 엎드려서 손을 뻗어 구해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요. 다음은 난간이나 또 내 주변에 계단이 있다면 계단 같은 걸 확실히 잡고 손을 뻗어 친구를 구해주면 돼요. 가까이는 말고. 익수자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물 밖에서 엎드린 채 팔을 뻗어 도움을 주고 잘했어요. 옆에 일단 난간을 잡고 확실하게 잡아주고 따서 손을 뻗어. 익수자와의 거리가 조금 멀면 물속에 들어가 안전한 고정물에 몸을 고정시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팔이나 다리를 뻗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고마워요. 자, 좀 더 사람이 멀리 가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 같이 사슬이 돼서 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과 손을 맞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물의 깊이가 가슴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절대 인간 사슬 만들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잘했어요. 이번엔 도구를 이용한 구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밀어줄게요. 주변에 구조 장비가 있다면 익수자에게 던져줘서 구조를 하는데요. 만약 주변에 적합한 구조 장비가 없다면 물에 뜰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경우는 물을 5분의 1 정도만 넣어서 목표 지점에 던지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페트병을 양팔에 끼면 몸이 떠올라 물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페트병이 하나인 경우 머리 뒤에 대고 호흡을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뛰어올 수 있겠죠? 네. 잘했어요. 과자 봉지의 경우도 양팔로 감싸 가슴에 꼭 잡고 있으면 몸이 떠오르기 때문에 구조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야외용 돗자리도 살살 발차기를 하며 올라가면 몸이 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손 놔볼까요? 적합한 구조 장비가 없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 등을 찾아 익수자에게 던져주세요.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거리가 가까울 때는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까요? 보면 물 밖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팔을 뻗어서 구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 밖에서 뭐 나무나 기둥 같은 곳에 나를 단단히 고정해야 돼. 안 그러면 물 안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를 너무 힘있게 잡아당겨서 내가 오히려 물에 같이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물 밖에 단단히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을 뻗어주거나 그렇게 안 닿으면 긴 막대기나 수건의 한쪽 끝을 슉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끌어당겨야지 허술하게 그냥 내가 그냥 나무 잘 붙잡아야지 하고 그냥 붙잡고 손을 뻗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엄청 세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까지 그냥 밭이 빠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거리가 멀 때는 어떻게? 물놀이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가 있다면 그걸 던져주고 그게 없다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력이 있는 생활용품 있죠? 그런 거에 줄을 묶어서 던져주면 됩니다. 익수자에게 구조물을 던져서 구조하는 방법 우리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영상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잠수를 해서 이동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잠수 더하기 이동
같이 한번 섞어서 해볼 거예요. 자, 손 가위보세요. 시작. 그렇죠. 수영장 벽에 다리를 걸쳐 인간 터널을 만들고 잠수해서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수영장에다가 더 긴 줄을 한번 설치해놨어요. 좀 더 멀리 이동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줄을 잡고 자,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시작. 다양한 방법의 잠수 연습으로 물속 공포를 극복하는데요. 1m 이상 잠수해서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선박에 의한 해양 조난 시 바닷물에 입수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페트병을 이용한 용품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 멀리 있다면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여기 물을 담아서 우리가 맞춰 던지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럴 때는 주변에 물건이 작은 페트병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담아주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적지까지 던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을 담은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끈을 입구 쪽에 감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데요. 던지다 풀어지면 안 되겠죠? 꽉. 줄이 빠지지 않도록 2번 정도 단단하게 감아줍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줄을 묶은 뒤엔 병을 들어 줄이 튼튼하게 잘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역할을 할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친구들 던지는 위치가 여기 1번, 2번, 3번 어디가 맞을까요? 1번, 2번이요? 자, 친구들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물이 흘러가는 곳이나 고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여기 앞쪽은 안 돼요. 또 옆에도 이 정도 앞은 이게 지금 끌려가면서 선생님 이 숫자가 잡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나보다는 더 뒤로 던져주는 게 맞아요. 몇 번? 3번.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막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대화를 해주면 돼요. 자, 도와줄게요. 한번 외쳐보세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네, 도와주세요. 옳지요. 잘했어요. 위치 좋아요. 자, 손을 좀 당겨주시고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 익수자에게 던져줄 때는 익수자의 뒤쪽 방향을 목표로 던져줘야 흐르는 물에서도 문제없이 잘 잡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4가지 배워봤어요. 뭐 배웠죠? 먼저 체온 유지 방법 배웠죠. 최대한 몸은 다 관절을 접고 친구들이랑도 꽉꽉 붙어있기,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의 상태, 그리고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3번째, 주변의 구조도구, 물에 뜨는 것을 줄을 잘 묶어서 던져준다. 그리고 간단한 구조 방법, 우리 물 밖에 있는 구조자의 몸을 나무나 기둥에 잘 묶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잘 아셨죠? 우리 이렇게 11번의 생존 수영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우후.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물놀이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생존 수영 지식으로 충분히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배운 공책에 잘 적어 보시고요. 구조의 기본은 나의 안전 확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의 안전이라는 거. 무조건 나 생존 수영 배웠으니까 풍덩에서 내가 구해줄 거야. 이러면 둘 다 위험에 빠진다는 거. 아셨죠? 그동안 생존 수영 교육 배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내년에는 진짜 수영장에 가서 생존 수영 교육 배울 수 있도록 코로나가 꼭 끝나게 다 같이 기원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이면 2021년에 한 살 더 먹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를 미리 해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